저는 올해 72, 아내는 70입니다. 26년 동안 시장에서 떡집을 하다 3년 전 가게를 접었습니다. 그때 손에 남은 돈은 고작 4,800만 원. 국민연금은 제대로 못 냈고 지금 받는 건 기초연금뿐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아프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계산도 안 섰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저희 통장에는 매달 162만 원이 들어옵니다. 집을 판 것도 아니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주식이나 투자 같은 건 해본 적도 없습니다. 가게를 접은 노부부에게 도대체 어떤 돈이 어떤 이유로 매달 들어오고 있는 걸까요? 저희도 몰랐습니다. 평생 장사만 하느라 한 번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던 그 제도 하나가 노후를 완전히 바꿔 놓을 줄은요.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26살에 결혼해서 이듬해부터 시장에서 떡집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반죽하고 찌고 모양 내는 일을 26년간 해왔어요. 하루도 쉰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어요. 젊으니까 힘도 있고 의욕도 넘쳤거든요. 그런데 10년, 20년 지나니까 몸이 말을 안 듣기 시작했습니다. 손목부터 아프기 시작했어요. 매일 반죽을 하다 보니까 손목 관절이 나간 거예요. 병원 가니까 건초염이래요. 약 먹고 물리치료 받아도 일하면 다시 아팠습니다. 그 다음엔 어깨였어요. 무거운 시루를 들고 내리고 하다 보니까 어깨 힘줄이 끊어진 거예요. 50견까지 와서 팔을 들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일은 해야 했어요. 떡은 시간을 맞춰야 하거든요. 허리도 망가졌습니다. 하루 종일 구부정하게 서서 일하니까 디스크가 온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이 일 아니면 다른 걸 할 수도 없었거든요. 떡집으로 번 돈은 다 자식들한테 갔어요. 큰아들 대학 보내고 딸까지 둘 다 공부시켰습니다. 등록금만 해도 한 학기에 300만 원씩이었어요. 둘이니까 1년에 1,200만 원이 나갔죠. 결혼할 때도 도와줬어요. 큰아들 결혼할 때 3천만 원, 딸 결혼할 때 2천만 원 이렇게 보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저희 노후는 생각 못했어요. 벌면 버는 대로 자식들한테 쓰다 보니까 모을 돈이 없었거든요. 어차피 죽을 때까지 일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몸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3년 전 아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고 했어요. 아내도 손목이 안 좋아졌거든요. 포장하고 계산하는 일도 힘들어했습니다. 저도 한계였어요. 반죽하는데 손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루 종일 아파서 밤에 잠도 못 잘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가게를 정리했어요. 26년 하던 떡집을 접은 겁니다. 장비 팔고 보증금 빼고 밀린 거 정산하니까 손에 남은 돈이 4,800만 원이었습니다. 26년 장사한 결과가 4,800만 원이에요. 처음 몇 달은 좋았습니다. 26년 만에 새벽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내랑 같이 늦잠도 자고 드라마도 보고 그렇게 지냈어요. 이제 좀 살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었어요. 들어오는 건 기초연금 54만 원뿐인데 나가는 건 만만치 않았거든요. 관리비에 공과금에 보험료에 생활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100만 원은 좋게 나갔어요. 4,800만 원에서 매달 50만 원씩 까먹는 셈이었습니다. 계산기 두드려 봤더니 끔찍하더라고요. 이 속도라면 8년 만에 바닥이에요. 제가 80살, 아내가 78살 때 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이후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감이 안 왔어요.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만 보면서 생각했어요.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까지 떨어지면 어떡하나? 병원비도 내야 하고 약값도 내야 하는데 말이에요. 아내는 모른 척했지만 저도 한숨 쉬는 소리 다 들렸을 거예요. 그러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집 팔까요? 시설 같은 데 들어가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30년 넘게 산 집이거든요.
자식들 여기서 키웠고 딸 시집 보낸 것도 여기서였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일은 못하겠고 들어오는 돈은 기초연금뿐이고 나가는 돈은 계속 있고 집이라도 팔아야 몇 년은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동네 부동산에 갔습니다. 우리 집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요. 부동산 사장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요즘 시세로는 2억 7천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생각보다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부동산 사장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주택연금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집 안 팔고도 매달 돈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주택연금이요?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그게 뭔데요? 부동산 사장이 설명해 줬습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면 국가에서 매달 연금을 주는 거래요. 집에서 쫓겨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거기서 살면서 돈을 받는 거라고 했어요. 세상에 그런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안 믿어졌습니다. 집 안 팔고 돈을 받는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이자 엄청 붙어서 집 뺏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부동산 사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건 국가에서 하는 거라 안전해요. 어르신들 나이로 계산해 보면 한 달에 9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죽을 때까지 받으시는 거고 집에서도 계속 사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부동산 사장이 덧붙였어요. 그리고 어르신 혹시 현금 여유분이 있으시면 은행에도 한번 가보세요. 65세 이상은 세금 안 떼는 특별한 통장도 있거든요. 일반 예금보다 훨씬 유리해요. 세금을 안 뗀다고요? 그것도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평생 장사하면서 이자에서 세금 떼이는 건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집에 와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집 안 팔아도 될 것 같아.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고 노인한테 유리한 통장도 있대. 아내가 반신반의했어요. 정말 그런 게 있어요? 저도 확신이 안 섰어요. 너무 좋은 얘기잖아요. 혹시 속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큰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주택연금이라는 거랑 노인 전용 통장 같은 거 알아봐 줄 수 있겠니? 다음 날 아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다 맞아요.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거고 비과세종합저축이라는 것도 있어요. 65세 이상은 5천만 원까지 이자에 세금을 안 떼거든요. 그제야 조금 믿어졌어요. 하지만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은행에 갔습니다. 아들이 같이 가겠다고 했는데 저희끼리 먼저 알아보고 싶어서 둘이서 갔어요. 주택연금 담당 직원을 만났는데 젊은 여자분이었어요.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집값이 2억 7천만 원이고 어르신이 73이시면 월 지급액이 9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정확히는 88만 원이에요. 아내가 옆에서 헉소리를 냈어요. 진짜 그렇게 많이 나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먼저 돌아가셔도 남은 분이 계속 받으세요. 금액도 그대로고요. 집에서 쫓겨나는 일도 없고 이자가 복리로 붙긴 하지만 나중에 집값으로 정산하는 거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때 직원이 물어봤어요. 혹시 현금 여유분 있으세요? 비과세종합저축 가입하실 수 있는데 아주 유리해요. 그게 뭐냐고 했더니 설명해 주더라고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5천만 원까지 이자에 세금을 안 떼거든요. 지금 금리가 연 4.3% 정도 되니까 5천만 원 넣으시면 1년에 215만 원 정도 이자가 나와요. 일반 예금이면 여기서 세금 30만 원 넘게 떼가는데 이 통장은 안 떼요. 계산해 봤더니 월 17만 원 정도 이자가 나오는 거예요. 주택연금 88만 원에 비과세저축 이자 17만 원, 기초연금 54만 원 합치면 159만 원이었어요. 아내가 제 팔을 꽉 잡더라고요. 여보, 이거 정말 되는 건가요? 꿈 같은 얘기 같은데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한 달에 159만 원이 들어온다니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직원이 더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어르신 혹시 자녀분들 도움 받으실 수 있으세요?
효도 적금 같은 것도 있거든요. 자녀가 부모님한테 매달 일정 금액 송금하면 세금 혜택도 주고 적금 이자도 더 쳐줘요. 집에 와서 큰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아들아, 오늘 은행 갔다 왔는데 효도 적금이라는 것도 있다더라. 아들이 금세 관심을 보였어요. 그게 뭔데요? 자식이 부모한테 매달 돈 보내주면 세금도 공제해주고 이자도 더 준다는 거야. 너희한테 부담 주려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런 게 있다고 하길래 아들이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동생이랑 상의해 보겠다고 했어요. 이틀 뒤에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동생이랑 얘기해 봤는데 둘이서 한 달에 15만 원씩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30만 원 되잖아요. 그 돈은 효도 적금으로 넣어두세요. 사실 받기 싫었어요. 평생 자식들한테 해주기만 했는데 이제 와서 손 벌리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하지만 아들 목소리가 간절하더라고요. 아버지, 그동안 해주신 게 얼마인데요? 이제 저희가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게 정해졌어요. 주택연금 88만 원, 비과세저축 이자 17만 원, 기초연금 54만 원, 자녀 효도금 30만 원. 합치면 189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거의 19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게 할 때도 이렇게 많이 번 적 없었는데 말이에요. 모든 절차를 밟는데 한 달 정도 걸렸어요. 주택연금 신청하고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하고 효도 적금까지 만들고 첫 달에 통장을 확인했을 때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주택연금에서 88만 원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진짜였어요. 그 다음에 비과세 종합저축에서 나오는 이자도 계산대로 나왔고 아이들이 보내주는 30만 원도 찍혀 있었어요. 기초연금 54만 원까지 합치니까 정말 189만 원이었습니다. 아내랑 둘이서 통장을 몇 번이고 확인했어요. 꿈인가 싶어서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효도 적금에 넣어둔 돈이 복리로 불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일반 적금보다 이자를 더 쳐주니까 몇 개월 지나니까 제법 목돈이 모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매달 30만 원씩 받아서 바로 쓸까 했는데 아내가 말리더라고요. 여보, 이 돈은 손대지 말아요. 비상금으로 모아둬요. 나중에 병원비 갑자기 나가거나 할 때 쓰는 거예요. 아내 말이 맞았어요. 159만 원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었거든요. 한 달에 100만 원만 써도 59만 원이 남는 거예요. 그 남는 돈까지 비상금 통장에 넣어두니까 매달 거의 90만 원씩 모이더라고요. 1년이 지나니까 비상금이 1000만 원이 넘었어요. 2년째 되니까 2000만 원이 넘었고요. 지금 3년째인데 거의 3000만 원 가까이 모였습니다. 가게 접을 때 4800만 원 들고 막막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원금은 그대로 두고 매달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게다가 비상금까지 3000만 원이나 모였고요. 처음에는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평생 장사만 하느라 이런 걸 알아볼 생각도 못 했거든요. 만약 그때 부동산에서 우연히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집 팔고 시설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무서워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좋은 제도들이 있는데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저희가 너무 무관심했던 걸까요?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통장 보는 게 무서웠거든요. 또 얼마나 줄었나 하는 마음으로요. 지금은 통장 보는 게 기다려져요. 이번 달엔 또 얼마나 들어왔나 확인하는 재미가 있어요. 무엇보다 아내 표정이 밝아졌어요. 예전에는 돈 얘기만 나와도 한숨을 쉬었는데 지금은 웃으면서 가계부 정리를 해요. 돈이 모이는 가계부를 써본 게 언제인지 몰육단 현재와 고백.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냐고요?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부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불안하지 않아요. 매달 189만 원이 통장으로 들어오거든요. 주택연금에서 88만 원, 기초연금 54만 원, 비과세 종합저축 이자 17만 원, 아이들이 보내주는 30만 원. 이게 다 합쳐서 189만 원이에요.
일 안 해도 아픈데 누워 있어도 매달 첫째 날이 되면 통장에 찍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50만 원 정도만 써요. 나머지는 비상금 통장에 넣어둡니다. 지금 비상금이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모였어요. 병원비 갑자기 나가도 걱정 없고 보일러 고장 나도 금방 고칠 수 있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요. 예전에는 돈 쓸 때마다 불안했거든요. 이거 사면 얼마 남지? 이번 달 빠듯하겠다. 그런 생각만 했어요. 지금은 달라요. 150만 원 안에서 쓰면 되니까 부담이 없어요. 가끔 외식도 해요. 한 달에 2번 정도는 동네 칼국수집이나 국밥집 가서 먹습니다. 친구들도 만나고 아내는 동네 친구들이랑 시장 구경도 가요. 완전히 안 쓰고 살 수는 없잖아요. 3년 전에 가게 접고 4,800만 원 들고 막막했던 때가 꿈만 같아요. 그때 그냥 쓰기만 했으면 지금쯤 2천만 원도 안 남았을 거예요. 집 팔 생각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30년 산 집 팔고 전세로 갔을 텐데 그것도 언젠가는 끝나거든요. 저는 다른 길을 택했어요. 집은 그대로 두고 주택연금을 신청했습니다. 4,800만 원도 그냥 안 썼어요. 비과세종합저축에 넣어서 이자로만 쓰고 있어요. 원금은 손도 안 대요. 이게 현금 흐름이에요. 돈이 얼마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달 얼마가 들어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억대 돈이 있어도 쓰기만 하면 바닥나요. 하지만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안 바닥나거든요. 저처럼 연금 없는 분들, 자영업 하느라 국민연금 못 넣은 분들, 기초연금밖에 없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집 있으면 주택연금 꼭 알아보세요. 집 안 팔고 매달 돈 받을 수 있어요. 현금 있으면 비과세종합저축도 알아보세요. 65세 이상은 5천만 원까지 세금을 안 떼거든요. 저도 모르고 살았어요. 우연히 부동산에서 듣지 못했으면 지금도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왜 아무도 안 알려주나 싶어서 억울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법은 있습니다. 집 안 팔아도 되고 일 안 해도 돼요. 현금 흐름을 만드세요. 매달 들어오는 돈을 만드는 게 답이에요. 저는 지금 행복해요. 부자는 아니지만 불안하지 않거든요.